채권하는 사람 고부장입니다. 오늘은 그 과학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경도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데이바 소벨과 윌리엄 앤드루스라는 사람입니다. 데이바 소벨은 뉴욕타임즈 과학부 기자고요. 윌리엄 앤드루스는 하버드 대학 과학유물 전시실 큐레이터입니다. 본초 좌우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경도 중에서 어디를 기준을 할 건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는 그 런던에 있는 그리니치에 있는 천문대를 영도로 합니다. 그것을 본초 좌우선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360도 지구를 돌면서 경도가 정해집니다. 바로 그 경도에 관한 얘기가 이 책, 경도에 관한 책입니다. 경도가 왜 중요한가? 예전에 그 바다를 항해를 할 때, 특히 대항해 시대 때 지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 배가 어느 지점에 있는가를 알지 못하면은 언제 육지가 있는지 또는 어디에 암초가 있는지를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더 가야 될지 또는 어디를 가면 제일 빠를지 이런 것들을 알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경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대항해 시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숙제였습니다. 지구는 360도로 구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는 24시간이고요. 1시간은 1회전의 24분의 1, 경도 15도하고 같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적도에서는 경도 15도의 차이는 1000마일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구가 이렇게 동그라니까는 위도가 올라갈수록 이 거리가 점점 좁아지게 되죠. 그래서 북극이나 남극에 가면은 0으로 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적도에서의 그 경도의 차이는 결국 거리의 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7세기 말에는 자메이카와의 교육을 위해서 연간 약 한 300척의 배들이 영국과 서인도 제도를 오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화물선에는 굉장히 많은 보물들, 보석들, 그 다음에 향신료들, 감나가는 화물들이 많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 한 척이라도 침몰을 하게 되면은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그런데 경도와 위도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이 배가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는데 그거를 몰라서 배들이 수시로 침몰하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도를 재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사람들이 결론에 이른 거는 모항을 떠날 때의 시간과 이 배가 간 시간 을 정확하게 같은 시간대에 정하면은 이 시간만큼의 거리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정각 12시에 모항에서의 시간하고 배가 간 거리만큼의 시간을 재서 이 거리를 정확하게 재면 되는데 이 시계가 그만큼 만들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왜 어려웠느냐? 당시에는 이게 진자시계였는데 흔들리는 배에서는 진자가 빠르게 가기도 하고 느리게 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온이 아주 뜨겁거나 아주 차갑거나 그럴 경우에는 금속 부품들이 수축하거나 팽창을 해서 또는 시계의 금속 사이에 잘 움직이라고 쳤던 그 윤활유가 묽어지거나 또는 탁해지기도 해가지고 시간들이 정확하게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시계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시간을 잴 수 있는 시계가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했느냐? 선장들은 추축항법이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축전기를 바다 위에 던져놓고 이 이정표가 얼마나 빨리 배로부터 멀어지는가를 보고서 배의 속도를 가정을 했고요. 그리고 모항으로부터 얼만큼 왔다, 이렇게 했는데 그야말로 선장의 오랜 경험과 감에 의지하기 때문에 정확한 그 경도를, 위치를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 결과 목적지를 놓치기가 일쑤고 수많은 배들이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했습니다. 1707년에는요 영국 남서부 근해에서 귀환하던 전함 4척이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했습니다.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장당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배들이 알려진 항로를 이용했습니다. 포경선, 상선, 전함, 해적선까지도 이 항로에 몰렸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1592년에는 포르투갈 국적의 배가 영국 함대에 털려서 당시 영국 국고의 절반에 해당하는 50만 파운드의 재물을 뺏기기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배 위치를 몰랐을 때 생겨나는 굉장한 어려움은 선원들의 건강 문제였습니다. 신선한 물과 신선한 야채를 먹지 않으면 비타민C가 부족해서 괴혈병이 창궐하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당시 대항해 시대에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도를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로 그야말로 국가적인 사업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당대의 저명한 천문학자들이 이 문제를 풀겠다고 나섰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당대의 최고의 석학자들, 갈릴레오, 아이작 뉴턴, 에드먼드 헨리, 영국만이 아니고요. 당대 그 해양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 에스파냐,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에서도 하늘의 별과 달과 태양의 움직임을 잘 관측하고 연구하면 경도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많은 과학자들, 천문학자들을 이쪽에 투입했고 천문대도 세우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문제를 푼 사람은 영국의 존 해리슨이라는 시계공이었습니다. 평민 출신으로서 당대의 모든 석학들, 과학자들 그리고 시계공들과 견주어서 해리슨만이 경도 문제를 풀 수 있는 정확한 시계를 만들어내었던 것입니다. 해리슨이 만든 시계는 부품이 대부분이 목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활유를 칠 필요가 없었다고 합니다. 해리슨은 진자를 없애버렸고 시계 내부로 서로 다른 금속을 결합시켜서 기온 변화로 내부 기계가 수축되거나 팽창되더라도 다른 쪽이 그 변동폭을 상쇄시켜서 시계의 속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고안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시대를 앞서가는 천재는 늘 시대로부터 당대의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해리슨도 이 마술 같은 시계를 불신하는 자연과학계의 유력 인사들로부터 번번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경도를 잴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내는 사람한테 주겠다는 그 경도상을 정하는 심사위원들은 시계공보다는 천문학자들에게 유리하게 규정을 바꾸어 버리기도 했고 해리슨이 만든 시계가 과연 경도를 정확하게 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검증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해리슨이 만든 시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시계공으로부터 시계 수업을 받지도 않은 이 사람이 당대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그 경도 문제를 해결할 굉장히 정확한 시계를 그것도 20살 전에 만들었다는 것은 지금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3년에 시계를 처음 만들고 계속해서 조금 더 발전된 시계들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15년과 17년에도 목재 시계를 만듭니다. 그리고 22년에도 시계를 만들었는데 1722년에 만든 탑 시계는 지금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25년부터 27년 사이에 만든 두 개의 커다란 궤종시계가 있는데 이 시계는 거의 완벽할 정도로 정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735년 경도와 관련해서 역사에 남을 해리슨 1이라는 시계가 만들어집니다. 줄여서 H1이라고 불리는데 이 시계는 경도를 재는데 가장 정확한 시계로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대의 경도상을 수여하는 심사위원들로부터는 인정을 제대로 못 받았던 겁니다. H1이라는 시계는요 1개월에 1초 이상 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대 대부분의 시계는 하루에 1분 정도의 오차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 경도 심사를 맡았던 경도 심사국이라는 게 있었는데 천문학자, 수학자, 항해가가 주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천문학을 이용해서 경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윌거 이용법이라는 것인데요. 달의 운행을 연구하고 그랬습니다. 다만 해리슨의 시계 설계도와 시계를 본 왕실 천문학자였던 헨리, 그 유명한 헨리 예성을 발견한 헨리죠. 그리고 당대 최고의 시계 제작자였던 왕립학술원 회원 조지 그레이엄, 이 두 사람만은 조지 해리슨을 인정을 했고요. 해리슨에게 용기를 북돋아 줬고 더 좋은 시계를 계속 만들라라고 격려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레이엄은 해리슨에게 시계를 만들 돈을 이자 받지 않고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경도 심사국에 있는 사람들은 시계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왜 해리슨의 시계가 그렇게 정확하게 맞는지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알려고 하지도 않았죠. 그러면서도 시계의 그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요구했고 설계도를 내놓으라고 요구했고 똑같은 시계를 만들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해리슨은 이 시계의 비밀이 외국으로 새어나갈까봐 그 설계도를 제출할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그러면서 관계는 더 악화됐던 거죠. 그리고 해리슨은 그 후 20년에 걸쳐서 H2, H3, H4라는 점점 더 작고 정교화된
그 항해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H3, H4가 나오게 되면은 요즘 보이는 보통 탁자 시계 정도로 작게 그리고 정교하게 만들어져죠. 해리스는 정말 좋은 시계, 정확한 시계를 만들고도 인정받지 못해서 오랜 시간 동안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과학에 관심이 많던 조지 3세가 국왕으로 등극을 하고 나서 조지 3세에게 조지 해리슨의 아들이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계를 만들었는데 경도 심사국으로부터 이런 부당한 대우를 당했고 박해를 받고 있고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 그것이 조지 3세의 마음을 움직여서 해리슨을 불러서 얘기를 듣습니다. 비로소 국왕이 나서자 경도국도 움직였고 의회도 움직였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해리슨의 공적이 인정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1884년 국제자오선회의에서 26개국이 모여서 투표를 통해서 자오선을 정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현재 본초 자오선이라고 알고 있는 런던 그리니치 천문대를 영으로 하는 본초 자오선이 정해졌습니다. 지금도 하루는 그리니치에서 시작이 됩니다. 전 세계 평균 시간대는 그리니치 평균시를 기준으로 빠르거나 느린 시간 차이를 1시간 단위로 끊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니치 평균시는 우주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천문학자들이 천문학적인 현상을 관측하거나 예측을 할 때에도 그리니치 평균시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존 해리스는 해상 시계를 가지고 시간과 공간의 바다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제4의 차원, 3차원 공간인 지구의 각 지점을 시간을 측정해서 하나로 연결하는 데 성공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넘기는 이 경도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전했는가, 이 책 한 권으로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과학에 흥미가 있으신 분은 이 경도라는 책을 통해서 경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